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연건강TV 변원식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을 잘 인내하면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오행체질 분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굴이 길쭉한 목형 체질은 간담이 발달했고 목곡토해서 토에 해당하는 비위장이 약한 체질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얼굴이 역삼각형 화형 체질은 심소장이 발달했고 화극금을 해서 금에 해당하는 폐대장이 약한 체질로 분류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얼굴이 동그란 토형 체질은 비위장이 발달했지만 토곡수를 해서 수에 해당하는 신장 방광이 약한 체질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네모난 금형 체질은 폐대장은 발달했지만 금공목을 해서 목에 속하는 간담이 약한 체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세모난 수형 체질은 신장 방광이 발달했지만 수국화해서 화에 속하는 심소장이 약한 체질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리고 미름골이 발달한 상화형은 심포삼초가 발달했고 수국화로 당하고 화극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6가지 체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토형 목형 체질은 간담이 커서 근공목이 잘 안 되어서 폐대장이 두 번째로 약하게 됩니다. 화형은 심소장이 커서 수국화를 잘 안 되어서 신장 방광이 두 번째로 약한 체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토형은 비위장이 커서 목곡토가 잘 안 돼서 간담이 두 번째로 약한 체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형은 폐대장이 커서 화극금이 잘 안 되어서 심소장이 두 번째로 약하게 태어나 있습니다. 수형은 신방광이 커서 토곡수가 잘 안 되어서 비위장이 약한 체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목형은 이제 목형이 있고 목화형이 있습니다. 목화형은 이제 목형하고 화형하고 이제 겹쳐 있는 사람을 목화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금이 가장 약한 체질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화토형, 화형과 토형이 섞여 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가 가장 약한 체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토금형, 그러니까 토형과 금형이 같은 사람 있죠. 얼굴이 동그랗고 네모진 사람, 이런 사람이 목이 가장 약한 체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금수형 체질, 금형과 수형이 함께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가 가장 약한 체질로 되어 있습니다. 목수형 체질, 그러니까 목형과 수형이 함께 들어있는 사람은 토가 가장 약한 체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에 속하는 간담의 허실 인체 증상들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목형은 원래 건강하게 이제 되어 있다면 인자하고 부드럽고 또 색 분별력이 우수하고 꾀가 많고 시적이고 문화적, 교육적, 따뜻한 사람, 또 발화 양육종,
또 온화한 사람, 행정적, 계획적, 문필적, 칭찬,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목형 체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형 체질이 아주 건강하다면 문학적, 시적 이런 것이 소질이 있고요. 또 계획을 잘하고 교육을 잘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이나 학자나 또 이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목형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목형에 여러 가지 체질이 많이 있지만 목형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형 체질은 나무로, 즉 나무 목자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는 어떻습니까? 땅에다가 심으면 나무가 잘 자라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니까 목형 체질은 키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살이 많이 안 찌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형 체질이 되겠는데, 나무가 많이 크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흙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흙은 뭘로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비위장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비장과 위장,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비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목형은 늘 비위장, 즉 흙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위장이 약해서 이제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형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비위장이 암이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형은 간담, 즉 담낭이나 간에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담즙 생산이 잘 돼서 식사를 하면 소화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근데 식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속이 어떤 때는 쓰리고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먹어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위장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커버하려면 나무가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를 하게 되면 나무가 더 크지 않지 않습니까? 전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봄에 되면 많이 하거든요. 나무가 더 못 크게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무를 전지를 잘하게 되면 과일도 잘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몸도 이제 나무를 전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금 체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은 세 금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톱이라든지 뭐 연장이라든지 낫이라든지 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쇠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전지하려면 이제 잘 드는 가위라든지 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전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금이기 때문에, 금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매운맛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목형 체질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운맛을 많이 먹음으로써 나무가 크지 못하게 할 때 위장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형은 가장 취약점이 폐대장이 약해지고,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폐대장을 건강하게 하고 위를 건강하게 할 때 균형이 맞게 돌아감으로써 목형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병원을 가보면
이제 위나 뭐 대장이나 폐나 이런 것을 보면 내과로 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증상치료, 통계치료, 병명치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사람이 대장과 폐가 약해졌는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가 지금 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내시경을 보면 이제 염증이 있고 상당히 위가 많이 상했다. 이런 것을 이제 내시경을 본 걸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면은 원인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원인 제공하는 것을 치료를 해야만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국의 황제내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제내경에 보면 이제 육장육보가 이제 허시를 따지고 있거든요. 허시를 따져서 실하고 허하고 그런 상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한 것을 실하게 만들 때 그리고 실한 것을 중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체질을 이야기하면서도 목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